8회 문제 맞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예. 제8회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2년 3월 17일 날 시행했던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옵션에서 폴더 옵션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죠. Alt키 누르면 이렇게, 아니면 어디에서 제어판에 가면 폴더 옵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폴더 옵션이 있는데, 이 폴더 옵션 안에 무슨 메뉴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보기라는 메뉴에 가보면 숨겨져 있는 거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거 있고, 확장명을 숨길 거냐 안 숨길 거냐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번 클릭해서 열 건지 더블 클릭해서 열 건지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콘 모양과 크기를 설정하는 건 어디 있어요? 폴더 아이콘 모양.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바탕화면에 이 아이콘을 내가 바꾸고 싶다. 폴더. 이정민 훈장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의 속성에 가서 폴더의 모양을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지금요. 이 폴더를, 여기 폴더도 있네요. 그렇죠? 폴더에 이제 뭐 안에 있는 거를 폴더 아이콘 있죠? 폴더 아이콘 뭐 이런 거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폴더 아이콘을 폭탄 그림이 있는데, 이걸 제가 선택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럼 누군가가 이거 막 안 건들겠지. 느낌이 안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폴더 아이콘 모양과 크기를 설정하는 건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폴더에 가서 속성에 가서 하는 거죠. 제어판에 있는 폴더 옵션이 아니라. 세 번째가 틀린 거다. 돌려서? 여기. 아까 우리 컴퓨터에 가면 폴더들 있잖아요. 이렇게 폴더들이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가면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가서 폴더의 아이콘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폴더 아이콘. 이런 폴더 아이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콘을 가가지고 이제 바꿔주면은 아이콘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다. 아이콘을 선정할 수 있다. 컨트롤 ES 시키가 뭐 하는 거예요? 시작 메뉴 누르는 거죠? 시작. 컨트롤하고 ESC 누르면 시작 열리죠. 그렇죠? 1번이 답이고요. 그 책에 보면 주요 바로가기 키라 해서 F1번은 도움말, F2번은 이름 바꾸기, F3번은 검색 결과, F5번은 최신 정보, 새로 고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제가 요약 설명할 때도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냥 무작정 외우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주 사용해 보셔야 돼요. 컨트롤 ESC를 눌러본다든지. 예.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메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벽에다 컴퓨터 옆에다 붙여놓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 다 하잖아요. 키보드로 하는 거를 평상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본 사람보다는 잘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마우스를 못 만지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마우스 없어도 하거든요. 키보드 갖고 다 되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라 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명령은 다 걸잖아요. 그렇죠? 자,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부호기,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해독기는 제어 장치. 보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뺄셈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취해 가지고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제어 장치가 아니라 연산 장치에 속한 거죠. 예. 자, 하드 디스크를 포맷을 한대요. 파티션 제거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아까 우리 관리의 모드에 가면 우리 컴퓨터에 가서 관리에 들어가면 디스크 관리라고 있어요. 디스크 관리. 여기 디스크 관리 이렇게. 디스크 관리에 가면은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를 제가 파티션을 어떻게 해요?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D 드라이브 다 지워지는 거예요. 예, 위험합니다. 근데 포맷이라는 명령을 걸면 포맷이라는 명령은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보세요. 오른쪽 눌러서 포맷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파티션의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용량, 볼륨 레이블, 빠른 포맷, 압축 사용할 건지, 압축 사용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과거에는 압축 사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압축 사용이라는 거는 압축 사용이라는 거는 윈도우 7에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예. 빠른 포맷, 파티션 제거 이렇게 파티션 제거가 답이지만 압축 사용이라는 건 윈도우 XP에는 있었어요. 압축을 사용을 해서 포맷을 하면은요. 하드디스크가 예를 들어서 100기가다. 그럼 200기가로 늘어요. 2배까지 늘어나거든요. 용량이 작았을 때는 압축을 해서 포맷을 하면 용량이 늘어나니까 편하겠죠. 대신에 느려. 지금은 그런 건 안 쓰죠. 이런 건 안 쓰고 포맷할 때 사용하는 포맷 하단가에서 파티션 제거라는 건 없다. 두 번째 5번 문제 IPv4에 관한 설명이다. IPv4는요 0부터 255까지 쓰는 거예요. 0부터 255까지 256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 컴퓨터는 다 0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10진수고 0부터 255까지 256개의 숫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0부터 256까지면 257이잖아요. 종류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비트, 니블, 바이트 나왔네요. 그렇죠? 6번에 1번이 답이 되겠네. 이거는 아까 나왔던 문제니까. 바이트,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1번. 디스크 정리를 이용했더니 휴지통에 임시 인터넷 파일도 삭제해버리고요. 휴지통에 있는 것도 비워버리고요. 그렇죠. 그런데 폰트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예, 폰트는 디스크 정리하면 건들지 않아요. 두 번째가 답이고요. 자, 악성 프로그램 중에 웜이라는 게 있어요. 웜은 뭐냐면요. 보통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편 누군가를 자료를 지우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웜은 누구 감염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막 복제가 돼요.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죠. 메모리.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부하를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도 부하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화난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부화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 쓰러지지. 열 받아가지고. 그걸 웜이라고 부른다. 웜. 답은 1번. 인터럽트는 뭡니까? 인터럽트는 중단 개입이라 그래요. 중단 개입. 중단 개입. 우리말로 중단 개입인데 뭐냐면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 가야 돼. 여기 못 있을 것 같아. 그럼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처리하러 갔다 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던 일 마저 해야죠. 하던 일 안 하면 안 되지. 여기 써있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처리하던 일을 잠시 보류하고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와서 돌아온다 이거죠. 이때 내부적인 인터럽트를 트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불법적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외부 인터럽트는 뭡니까? 정전 또는 사용자가 취소 버튼을 눌렀다든지 ESC 키를 누른다든지 프린터로 인쇄를 막 하고 있는데 종이가 없어. 그럼 이 프린터기에서 삑삑거리겠죠. 종이 넣으라고. 또는 잉크가 없으면 잉크 넣으라고 하겠죠. 그런 게 외부 인터럽트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명령에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건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가 되겠지 뭐. 책을 볼까요? 불법적 명령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에 인터럽트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는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외부 인터럽트에는 입출력 장치 그 다음에 정전 뭐 사용자가 뭐 명령을 뭐 걸었을 때 이렇게 이럴 때는 외부 인터럽트고 내부 인터럽트는 뭐예요?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다가 우리 엑셀에서 보면은 0으로 나누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자, 10번. 마우스에 관한 속성이에요. 마우스. 그래서 2번이에요? 예, 답은 4번입니다. 여기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10번. 마우스에 관한 명령인데요. 왼손잡이용이냐 오른손잡이용이냐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키는 뭐예요? 마우스 키.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 있잖아요. 키보드에. 얘를 마우스처럼 사용하겠다라는 게 마우스 키예요. 이거는 접근성에 관한 기능이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쓰는 거. 예. 그러니까는 세 번째가 틀린 말이다. 윈도우 7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기능이에요. 프로그램 기능은 뭐냐면 이제 삭제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시스템 복원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어요? 시스템 복원은 보조 프로그램 그룹 안에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볼게요.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여기 시스템 도구라고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 도구. 여기에서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서 하는 겁니다. 예,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거기에서 시스템 복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관리 기능이 아니라 보조 프로그램 그룹 기능이다. 11번의 답은 네 번째다. 82페이지로 갑니다. 12번. 이메일이 내가 전자우편을 보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전자우편을 보냈더니 반송이 됐대요. 편지가 안 간 거죠. 갔다가 되돌아온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사람이 없대. 홍길동이가 abc@naver.com이라고 알려줬는데 abc@naver.com이라고 쳐서 보냈더니 네이버에는 그런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잘못 보냈네요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상대편이 꽉 찼어요. 편지함. 편지 보관함이 있잖아요. 보관함. 그냥 우리 가정에 보면 우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꽉 차면 어떻게 돼요? 꽂을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체부가 가져간단 말이야. 우체부가 다 가져가는 거지. 다시 돌려보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저쪽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홍길동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이 네이버인데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편지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근데 그쪽 컴퓨터 고장난 거하고 상관없죠. 홍길동이 집에서 쓰는 컴퓨터 고장나면 PC방 가서도 사용할 수 있겠지. 첫 번째가 틀린 말이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인터넷 옵션 창에서 할 수 있는 거, 인터넷 옵션에서 할 수 있는 거 봤는데, 공유할 인터넷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인터넷에 인터넷 페이지를 공유한다는 말은 뭐예요? 네이버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쓴다고? 가서 쓰면 되잖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네이버를 이정민이도 쓰고 홍길동이도 쓰게 하고 싶대요. 그럼 가서 쓰면 되잖아. 네이버 가면 되잖아. 뭐 지정하는 건 없어요. 그런 말은. 그런데 지정이라는 말은요, 공유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컴퓨터 안에 폴더들 있잖아. 폴더들. 이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를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저 건너방에 있는 김대리도 쓰고 3층에 있는 박 과장도 쓰겠다 이거야. 이 폴더를. 그럼 여기다 제가 공유를 한단 말이야. 공유. 예, 공유를 해요. 여기다 보면 이렇게 공유를 걸어. 이렇게 공유를 걸면은 이거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은 컴퓨터를 쓰는 이 우리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사람도 접속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한 것 같아. 아마도 여기서 공유라고 하는 말은. 근데 그 공유는 인터넷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탐색기 컴퓨터 창에서 공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말 자체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윈도우 7에 있는 뭐죠? 개인 설정 창이죠. 개인 설정 창. 제가 지금 보여드린 문제는 옛날 문제라서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고 했는데 아까 개인 설정 창에 뭐가 있어요? 배경 그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화면 보호기 바꾸는 거, 뭐 해상도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있었죠? 화면 보호기 바꾸는 거, 해상도 바꾸는 거, 배경 그림 바꾸는 거 있었죠? 작업 표시일 구성은 어디 있어요? 작업 표시에 가서 하는 거죠. 밑에 작업 표시. 예. 세 번째가 틀린 말이다. 자, 정지 영상은 뭐예요? 정지 영상은 디카로 찍은 사진들이 정지 영상이죠. 그 중에 JPEG, 우리 줄여서 JPG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사진을 찍었을 때 표준 기법이에요. 근데 얘는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손실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그렇게 디카로 찍은 JPG 사진을 가져와서 포토스케이프라든지 이런 데서 꾸미겠죠. 꾸며. 거기다 글씨도 넣고 뭐 색깔도 꾸미고 이렇게 꾸며요.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할 때는 PNG로 저장하면 좋다. 이거 PNG. PNG는 뭐냐면 다시 JPG로 저장을 하면 압축이 돼서 보관이 되지만 손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PNG로 저장을 하면 두 번 다시 손실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PNG가. BMP는 뭐냐면요, 압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용량이 커요. GIF는 뭐냐면 벡터 방식은 아니고요, 비트맵 방식인데 손실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맵 방식의 비손실 압축 방식이에요. 벡터는 뭐냐면 그림을 크게 확대해도 그림이 안 깨지는 걸 벡터 방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면은 벡터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 네 번째가 틀린 말이다. 자, USB는 뭡니까? USB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라 그래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그러니까 시리얼은 뭐예요? 시리얼 직렬인데, 직렬은 뭐죠?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직렬이에요. 직렬. 그런데 네 번째 보기에는 8비트씩 동시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건 병렬이에요. 그렇죠. 어깨 동무 해가지고 날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는 4차선 이렇게 가는 거, 그건 병렬이에요. 근데 USB는요, 컴퓨터에다가 127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렬식이죠. 예, 127개까지 연결을 하고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뺐다 꼈다 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무슨 기능이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죠. 핫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핫 플러그인.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연결하고 분리할 수 있는 기능, 이거를 핫 플러그인 기능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우리 키보드 같은 경우는요, 키보드가 USB로 되어 있는 키보드 말고 PS2 동그란 키보드 있잖아요. 꽂는 거. 얘는 뺐다가 다시 꽂으면 키보드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야만이 키보드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건 핫 플러그인이 아니지. 근데 USB로 꽂으면, USB 방식의 키보드나 마우스는 뺐다 꽂으면 다시 작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면은 이제 핫 플러그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핫 플러그인 기능. 17번 메모장에서 날짜와 시간을 자동으로 추가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날짜를 그럼 F5번 키 누르면 돼요. F5. 여기 F5번을 집어넣으면은 어디 갔더라? 16번은 2번이에요? 16번이야? 4번이야. 4번? 8리터에 동시에 전송하는 건 병렬 방식이라 그랬죠. 병렬. 직렬이야. 그 16번의 두 번째 설명은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장치를 연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은 핫 플러그인 기능이라는 말이고, USB는 그걸 지원한다고. 핫 플러그인을 이렇게 이제 길게 설명한 거죠.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뺐다 켰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핫 플러그인 기능. 그러니까 USB 특징, 그럼 핫 플러그 기능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핫 플러그인이 뭐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뺐다 켰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장하드 있잖아요. 외장하드. USB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얘는 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뺐다 켰다 할 수 있죠. 안전 제거를 하던 말던 뺐다 켰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메모장에서 날짜와 시간을 집어넣을 때는 F5번 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들어간다. 두 번째가 답이고요. 패치하는 건 뭡니까? 패치.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거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치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배포를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로 설치를 하면은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멍이 청바지 구멍이 났네. 요즘 뭐 멋삼아 구멍을 내기도 하지만 옛날에 우리 양말 떨어지면 구멍 나면은 천을 하나 대가지고 덧대고 꼬맸잖아요. 덧대고 꼬매는 걸 우리는 덧대는 걸 패치한다 그러거든. 패치. 그래서 3번? 예, 답은 3번이죠. 자,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은 뭐예요? 내가 www.naver.com이라고 치면 그 naver.com에 해당하는 IP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IP를 찾아주게끔 해주는 게 도메인 네임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 맘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도메인 네임을 설정하려면 등록해야 돼요. 돈을 내는 거예요.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KR닉이라는 곳에 가서 이 도메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제 홈페이지가 어느 업체에다가 보통 세팅을 해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서버 컴퓨터가 있는 회사에서 도메인을 관리를 하면서 KR닉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메인 네임을 세팅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관리비를 내거든. 도메인을 내가 1년 동안 사용한다 그러면 1년에 2만원, 3만원씩 내거든요. 그럼 그 안에 저런 사용료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임의로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자, 28번. 자, 이거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에버레이지. 19번 답은요? 정답. 19번 정답은? 19번에서 4번이고요. 20번으로 갈게요.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 확 화면을 내렸더니 28번으로 넘어가 버렸네. 아까 21번. 20번 안 했어요? 이런 주책을 받는. 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는 쌍방향, 양방향이라고 하죠. 비선형성, 통합성, 대용량성이죠. 용량이 크잖아요. 그렇죠. 저용량은 잘못된 거죠. 예. 20번 문제는 어렵진 않은 문제였네요. 그렇죠? 자, 21번 문제 볼게요. 80 이상인 사람, 80 이상. 엑셀 점수가 80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걸 세는 건데, 여기 적혀 있네요. 밑에 조건이 여기 밑에 걸려 있죠.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A의 첫 번째부터 E의 다섯 번째까지 라고 쓸 때는 디카운트를 쓸 때는 그렇게 쓰고요.
카운트 if를 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카운트 if는 뭐예요? 앞에 있는 게 조건이고 조건 범위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조건인데 A의 첫 번째부터 E의 다섯 번째까지를 조건을 거는 거는 카운트 if가 아니지. 디카운트를 쓰는 거 디카운트. 그래서 2번이 예. 그러니까는 답은 A의 첫 번째부터 3. 자, BA의 두 번째 홍길동부터 블럭 잡으면 안 되죠. 네. 성명이라는 것도 블럭 잡는 거죠. 네. 그 답은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네 번째. 1번의 카운트는 무조건 개수 세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A의 두 번째부터 E의 다섯 번째까지라고 써 있으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글자가 숫자가 어디 있어? 2는 뭐야? 2. 이건 숫자네. B7부터 B8까지 그 숫자 없죠? 그러니까 1번은 뭐야? 1번을 만약에 실행을 하면 숫자가 한 개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80점 이상의 숫자가 아니라 80점 이상이 하나, 두 개인데 얘는 엉뚱한 숫자가 여기 하나 걸려 있으니까 숫자가 하나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1번은 엉뚱한 얘기고 2번은 디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를 쓸 때 A의 첫 번째부터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 잡아서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카운트 if는 조건부 서식, 조건부 개수잖아요. 자, 이 중에서 조건 범위도 잘못됐어. 그리고 조건은 요게 조건이지. 요게 조건이지. 그러니까 세 번째도 잘못 쓴 거고 답은 네 번째밖에 없다. A부터 A까지는 뭐예요? A 전체를 참조해라. A 전체를 블럭을 잡아라 이런 얘기고, 1에서 3은 뭐예요? 세 줄을 블럭 잡아라. 세 줄을 참조해라 이런 얘기고, A1부터 뒤에 7까지 컴마 하고 찍었으면 왼쪽과 오른쪽 거를 참조하는 건데 지금 비어 있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A1부터 D7까지. C의 5부터 근데 C5에서 2의 7까지 겹친 영역만. 겹친 영역. 우리 엑셀로 보면은 A1부터 D의 7이 여기죠. 그렇죠. 여기죠. 얘하고 이 C5부터 27이니까 C5부터 요거잖아요. 그렇죠. 요 동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 부분이 겹친 거죠. 지금요. 이 부분이 겹쳤죠. 여기가. 그러니까 요 겹친 영역을 표현할 때 쓰는 거다. 쉼표가 여기 빈칸이 들어가면 겹친 영역이다. 겹친 영역.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말을 썼네요. 그렇죠? 23번 A1 셀을 선택했대. A1이 뭔데? 1학년 A반이네. 예.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쭉 드래그하면 뭐가 돼요? 어디까지 들어가? 아기 어디까지 드래그 하더라도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잖아요. 복사 그렇죠? 네. 그럼 1학년 A반이라고 계속 나오겠네. 근데 1이라고만 써있어. 1 1이라고 써있는 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1, 2, 3, 4 이렇게 들어가고, 5라고 써있는 애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5, 6, 7, 8하고 증가가 돼요. 근데 이건 글자잖아. 글자. 1학년 A반 글자잖아요.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자동 채우기 하면 똑같이 복사가 된다. 자, 참조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지 뭐. 엑셀에서 말하는 여기 이름 상자. 이름 상자 쓸 때 주의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빈칸에 들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글자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숫자로 시작한대. 틀렸죠? 동일한 이름 지정할 수 없죠? (24번에) 답이 틀렸다.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절대 참조로 대상 범위를 참조하는 거죠. 세 번째,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다 빨간 세 번째가 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네 번째. 네 번째가 답이에요. 네 번째가 답. 25번.
머리끌 바닥글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이제 글자를 말하는 거고 뭐 그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요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느냐 페이지 번호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앰퍼샌드 기호가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번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페이지 번호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1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앰퍼샌드 기호가 빠졌죠? 네, 앰퍼샌드 기호가 빠졌어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글자를 쓰고 자, 이제 보기에 가서 인쇄 들어가면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그림을 넣고 싶거나 뭐 이런 거 그림 삽입도 있고요. 그림 서식도 있고요. 여기 페이지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날짜와 시간. 앰퍼샌드가 붙어 있죠? 앰퍼샌드가. 앰퍼샌드라고 쓰고 대괄호 안에다가 글자가 들어가면 이게 페이지 번호구나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보기에는 앰퍼샌드라는 기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가 틀렸다. 네 번째는 두 개인데요. 예, 근데 여기다 요런 기호를 넣고 싶어요. 요런 기호.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지로 두 번 넣는구나. 예를 들어서 요렇게 쓰고 싶어. 요렇게 쓰고 싶어. 요렇게. 근데 요거는 명령이잖아요. 명령. 여기 명령.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요렇게 쓰면 요 명령을 쓴다는 뜻이고 요거는 페이지 번호란 뜻이고 이거 하나만 쓰면 안 돼. 하나만 쓰면은 요거 하나 다음에 뭔지를 모르잖아. 그럼 요걸 따진다고 요거를. 이건 에러가 나지. 그러니까 얘는 페이지 번호고 요렇게 기호를 출력하고 싶으면 얘를 하나 더 넣어준다 이거지. 더 넣어준다. 예. 자, 특정 항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막대나 선 이런 거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기능이 뭐예요? 당연히 차트가 되겠죠. 그래프. 자, 그 다음 엑셀의 매크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이라는 게 있어야 엑셀에서 매크로를 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통합 문서는 엑셀에서 X인데 매크로가 없는 말이고요. 만약에 매크로가 포함되면 어떻게 돼요? 엑셀에서 M이라고 저장해야 된다.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엑셀에서 X가 돼요. X가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를 하나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쓰고 뭐 어쩌고 해서 매크로를 하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매크로가 포함됐잖아요. 그럴 때 저장 명령을 걸면 이거로 저장하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그때는 뭐로? 엑셀에서 M이라고 쓰고 저장을 하면 그때 쉑 하고 저장이 된다 이거지. 예.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안 설정. 엑셀에는 매크로가 있는데 매크로에 가면 여기 보세요.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는데 기본값이 뭐로 되어 있느냐? 뭔지 뭐 기본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기본값이 아니라 모든 매크로 제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화면이 바뀌어서 알림 표시 두 번째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보기 보세요. 보기 27번에 네 번째 보기 밑에 보시면 엑셀의 매크로 보안은 기본적으로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 출제된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크로에 관한 시험이 처음 출제된 게 아니라
요런 보기가 들어간 거. 이게 처음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매크로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왜 보안이 들어오느냐? 매크로에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안을 철저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관계자 외 출입 금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추세가 가면 갈수록 컴퓨터 역사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낸다 그랬고, 주로 보안, 컴퓨터 윤리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출제를 하다 보니까 엑셀에 있는 보안 기능도 당연히 강화되겠죠. 보안 기능이 강화되겠죠. 자, 28번 문제는 이제 이죠 답은. 세 번째요. 아, 세 번? 세 번째. 서명된 매크로만. 예.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이라는 게 세 번째, 아까 매크로의 세 번째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가 돼 있다, 이거지, 두 번째가. 얘가 기본 값이다. 그에 대한 설명은 책에 써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버리지는 뭡니까? 평균 구하는 거죠? 예. 자, 이 평균이 얼마인가 보세요. 10, 20, 30, 40의 평균이 합이 100이네. 100을 4수로 나누면 얼마예요? 25. 25. 맞죠? 에버리지 A는 뭐예요? 5. 평균 들어가는 거죠? 그럼 평균이 얼마가 나올까요? 10, 20, 30, 40은 100이고 투루가 얼마예요? 투루가 1이죠? 참이니까 1이고 참 투루가 1이라는 뜻이거든요. false는 0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4개가 있고 투루 논리값이 1이 있으니까 101이란 말이에요. 101. 101을 몇으로 나눠요? 5로 나누잖아. 5. 그럼 20이 아니죠? 뭐 값이 달라지겠지. 그렇지. 두 번째가 틀렸다. 뭐든지 빈칸은 계산 안 해요. 빈칸은 계산 안 합니다. 근데 저 위에는 true라든지 수량이라든지 하는 것도 average라고 쓰면 숫자만 계산하는 거고, average A라고 쓰면 뭐예요? 빈칸을 제외한 글자든 숫자든 다 계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수량은 글자니까 0이지만 true는 1이란 말이야. 1.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엑셀에서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엔터를 치면 위로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옵션에 가서 하죠. 예. 자, 컨트롤 엔터 치면 뭐가 돼요? 자, 보세요. 블럭 잡고 컨트롤 엔터 치면 한꺼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내려가는데 쉬프트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쉬프트하고 엔터 치면 올라간다. 근데 셀에 값을 입력하고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2개씩 가는 건 없죠. 2개씩 가는 건 없습니다. 네 번째가 틀린 말이다. 30번 차트. 제목이 없네. 0에서 20, 20에서 40, 20 단위로 가네. 범례는 아래쪽에 있네. 범례는 아래쪽에 있죠, 지금요. 가로 눈금선이 있죠. 계열이 몇 개예요, 계열? 계열은 뭐냐면요. 계열은 범례를 계열이라 그래, 범례. 국어, 영어, 수학 3가지 시험 봤잖아요, 1인당. 계열은 3개죠. 계열은 3개가 있습니다. 항목은? 항목 여기 사람이 4명 있죠? 글자가 있잖아, 밑에 이름으로. 이게 항목이죠. 그러니까 항목은 4개고 한 항목당 3과목씩 봤잖아요. 범례를 보시면 알지, 범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봤잖아요. 그게 계열이라고. 그러니까는 아무개라는 사람의 항목에서 국어 계열, 영어 계열, 수학 계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에 관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답은?
답은 두 번째. 31번. 이건 뭘까요? 지금 A의 두 번째부터 C의 5까지, A의 두 번째부터 C의 5까지 이 데이터 중에서 색깔이 그려졌잖아요. 색깔이 그려져 있는데 두 개 합이 170을 넘은 경우에만 170이 안 되는 경우인가요? 지금 작거나 같아 170이죠? 작거나 같아 170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 셀의 주소에 달러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양쪽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1번은 달러가 지금 B2 오른쪽에 있죠. 숫자 앞에 있잖아요. 두 번째 보기는 달러 B의 두 번째에서 글자 앞에 달러가 들어갔죠. 세 번째 보기는 양쪽에 달러가 다 들어갔죠. 달러 B에 달러 E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없이 썼잖아요. 자,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두 번째처럼 달러가 앞에 옵니다. 앞에만 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는. 그냥 B라는 칸을 고정시키고 C라는 칸을 고정하는 거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움직여야 되거든. 답은 반드시 두 번째처럼 써야 된다. 제가 이건 실기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32번. 자, 성적표가 있는데 컴퓨터 과목들의 점수 변동에 따라서 전체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보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X축, Y축으로 따져가면서 하는 거죠. 우리 32번 문제 밑에 해설 보세요. 책에. 이때 행은 뭐고 열은 뭐냐고 묻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행은 뭐고 열은 뭐냐 묻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따지는 게 데이터 표가 되는 거죠. 33번 정렬. 정렬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숨겨져 있는 거는 정렬할 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번째 줄서부터 100번째 줄까지 숨겨놨어. 그러면 정렬할 때 얘는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숨어있는 것도 정렬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반드시 숨어있는 거를 다 표시해 놓고 정렬을 해 놓고 그리고 다시 숨겨야 되죠. 그게 보기 좋은 거고.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한 기능을 제공하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숫자가 앞에 오고 글자가 뒤에 오죠. 글자 중에서는 영어가 앞에 오고 우리말이 뒤에 오죠. 그럼 글자 중에서 영어에서는 A, B, C 순서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소문자가 작은 거니까 앞에 오고 대문자가 크니까 뒤에 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대문자가 앞에 우선순위를 갖는 게 아니라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게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자가 앞에 온다. (34번) 피벗 테이블에 관한 설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피벗 테이블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부분합 같은 걸 계산하려면 어느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피벗 보고서 필터 필드에서 하위 데이터 집합에 관한 정렬 및 정렬 기능, 필터 기능, 정렬 이런 건 정렬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없다. 있다라고 돼 있죠. 설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없다. 없다가 맞는 말이다라는 거죠. 35번. 하이퍼링크에는 하이퍼링크 뭐를 클릭하면 뭐 예를 들어 네이버로 가게끔 하고 뭐를 클릭하면 뭐 엑셀이 열리게끔 파워포인트 열리게끔 하는 게 하이퍼링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크로 연결 단추 이런 거에는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기능은 없다. 그러니까 뭐를 누르면 매크로가 연결되라 이렇게 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이건 없다. 자, 주민등록번호의 앞 두 글자 02년생, 01년생, 99년생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출력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쓸까요? 보세요. 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앞에 두 글자가 02네. 02. 레프트 둘. 그 다음에 레프트 B3는 뭐야? B3. B3의 왼쪽에 둘.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레프트 이거는 뭐죠? 자, 이거 따져봐야지. 이거 따져보자고. 이게 뭔 소리인지.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02년 08 05잖아요. 그렇죠? 02 02 08 이렇게 돼 있는데 0805? 0805인데 레프트에 두 개니까는 02죠. 그렇죠? 그럼 02가 여기 들어가죠. 그럼 02라는 것의 연도를 어떻게 출력해? 여러분 02라고 하는 건 2죠. 2002년 2라고 말하는 거는 1900년 1월 2일이잖아. 2라고 말하는 거는 얘는 뭐냐면 1900년 1월 2일이란 뜻이에요. 이 값이 2잖아. 2. 그러면 여기 연도만을 빼라 그러니까 1900년이네. 1900년이잖아. 그 다음에 또 2를 여기 이게 자른 게 또 2죠. 그걸 또 더하면 어떻게 돼? 1902가 나와. 1번의 보기는 1902가 나온다고. 우리 해설이 없나? 보자. 해설 나와 있을 거예요. 해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갖고 따지는 건데 얘는 뭐 잘못된 거니까 빼고 레프트에 두 개를 잘랐으니까 뭐예요? 02죠? 슬래시 걷잖아. 세 번째 두 개 잘랐으니까 뭐예요? 이거죠? 또 슬래시 걷죠? 근데 오른쪽에 두 개 잘랐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2002년 08월 051이죠? 이거는 2002년 08월 051이거든. 그의 2열을 찾아라 그랬잖아. 2열. 그러니까 2002년도 나왔네. 이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빼라 그랬으니까 2002년도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날짜처럼 취해가지고 날짜처럼 만들어 놓고 날짜처럼 이게 지금 날짜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날짜 아닙니까? 이렇게 날짜잖아요. 2002년 8월 5일이라고 날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연도를 빼라 그랬으니까 2002만 나오겠지. 이게 맞는 말이지. 근데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아까 2만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2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2는 요거 2가 1900년 1월 2일이 2잖아. 그러니까 1900년 1월 2일이니까 연도가 1900만 나오겠지. 이건 또 뭐예요? 1900이라는 연도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02를 붙이래. 그럼 어떻게 나와? 4번의 답은요. 자, 보세요. 1번의 답은 1902가 되고요. 두 번째 답은 2002가 되고요. 세 번째 답은 1900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답은 1902 이렇게 붙어요. 계산해 보면.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해설에 보자. 해설에 어떻게 됐나 볼까요? 거기도 다 답이 있네요. 1번의 답은 1902가 되고 2번의 답은 2002가 되고 3번의 답은 1900이 되는 거고 4번의 답은 잠깐만
잠깐만. 틀렸네요. 4번의 답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돼요. 1900 2가 돼요. 1902. 2년. 왜냐면 앰퍼샌드가 안에서 붙었거든요. 안에서. 왜냐면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실은 0202에 대한 예, 이거의 연도를 뽑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202잖아. 202. 202면 1900년 몇 월이야? 1년에 365일이니까 1900년 몇 월 며칠 되겠죠? 202니까 그 연도로 따지면 1902가 아니라 1900이 되는 거지. 1900이 되겠지. 예. 얘도 해설에 다 나와 있네요. 방법이. (37번) 매크로 기록에 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에 대한 설명인데, 첫 번째, 매크로의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글자여야 되고요. 숫자가 들어가도 되고요. 공백 문자를 사용할 수 있대. 안 되죠. 공백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매크로 가는 거는 컨트롤하고 알파벳 쓰는 거죠. 숫자 쓰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매크로를 실행하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마우스를 클릭한 시점서부터 매크로가 작동되게 하려면 상대 참조라는 거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상대 참조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합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마우스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합계 구하는 명령이 착 이루어진다고. 근데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고 매크로를 작동을 시키면은요, 제가 마우스가 여기 있었으면 여기 합계가 나오고, 마우스가 여기 있었으면 여기 합계가 나와.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합계 나와.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틀리실까봐 A 첫 번째에다 갖다 놓고 나서 매크로 사용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 참조로 기록이 돼 있던, 절대 참조로 기록돼 있던 무조건 A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와서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틀리질 않는다고. 어떤 거를 선택해놔도 틀리지 않게끔 하려고 제가 A 첫 번째에다 갖다 놓고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38번. 참. 우리 부분합이라는 거 있죠. 부분합.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도 보면 함수들이 있죠. 피벗 테이블에도 함수가 있고 데이터 통합에도 함수가 있잖아요. 합계 구하는 거, 개수 구하는 거, 뭐 곱 구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있었죠. 근데 중앙값이라든지 최빈값 이런 건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여러 번 문제를 풀어서 나왔던 거예요. 39번. 세 번째 줄에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를 반복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줄이 매번 반복돼서 인쇄되겠지 뭐. 3에서 3까지라 그랬잖아. 3에서 3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이 반복되는 거죠. 3행이죠. 3행. 열이 아니라 행이죠. 행. 열은 어떻게 써야 돼요? C잖아. C. A, B, C. C가 세 번째 칸이죠. 그러니까 달러 C에 달러 C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열이 되는 거지. 세 번째 열. 근데 여기는 숫자가 나온 거니까 줄, 행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맞는 말이 되겠다. 원형 차트를 계산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원형 차트를 계산했다 그러면 도넛형입니다. 도넛형. 원형 차트를 계산 그러면 딱 도넛형. 이렇게 그냥 답을 외우시면 편해요. 예.